외국인은 안 돼. 돈을 만지는 일이라서 돈을 다 가지고 튀고. 그때 당시는 또 그런 중국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범죄도시 같은 거 아시죠? 범죄도시 영화. 네. 그게 다 중국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시점의 얘기들일 거예요. 그럼 이제 귀화를 하신 다음에 네. 지금 16년이나 흘렀는데 네. 16년 동안 뭔가 직업의 변천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았죠. 솔직히 처음에 와서는 나이도 어리고 왜소하고 외국인 말투, 그 조선족 동포 말투 아시죠? 그런 말투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무직은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전화해서 저 외국인인데요 하면 바로 전화 끊을 정도로 어느 사무실에서도 채용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래도 취직을 해야 돼서 일단 이제 모든 중국 사람들이 아주마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찾는 곳 식당을 알아봤죠. 네. 그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식당도 한 10건 면접을 봐서 결국에는 지인이 있는 곳에 소개로 들어가게 돼서 한 달 동안만 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긴 나의 일터가 아니다 라고 포기를 하고 이제 어린이집 보조 강사를 하면서 이제 새벽 학원을 다니고 일단 사무직을 들어가야겠다. 나는 힘으로 돈 벌기 싫다. 이 생각만 하고 열심히 자격증 사무직에서 써야 하는 자격증을 차곡차곡 싸서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진짜 한 못해도 50군데 조금 이력서를 넣고 전화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무직을 한 곳이 식자재, 네. 격리. 격리. 네, 주문받고 거래명세서 작성하고 이런 간단한 업무로부터 해서 좀 더 발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또 다른 거를 이제 선택하게 돼서 건축 사무실에 도면 설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많이 준비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캐드 쪽도 이제 좀 공부를 했어가지고 자격증까지는 못 땄어요, 솔직히. 네. 수정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또 거기 사무실에 이제 취직을 하고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가 자동문 회사에 제가 이제 도면도 조금 만질 줄 알고 회계 경리도 좀 본 적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거기에도 격리 업무를 봐야 되니까 외국인은 안 돼. 돈을 만지는 일이라서 돈을 다 가지고 튀고 그럴 약간 수도 그럴 수 있죠. 그때 당시는 또 그런 중국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범죄도시 같은 거 아시죠? 범죄도시 영화. 네. 그게 다 중국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시점의 얘기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를 이제 좋게 보신 격리과 실장님이었죠. 이제 대표님을 설득을 해서 제가 취직이 됐습니다, 거기에.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게 제가 2년 동안 일을 하고 정말 자동문 기본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에이스는 제가 다 할 수 AS요?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격리 회계 업무랑 이제 총무 업무랑 에이스 주문 그리고 자동문 제작 주문 이런 것까지 다 받으면서 이제 총괄적으로 일을 했었고 거기도 한 2년 넘게 그렇게 하다가 나는 여자아이고 너무 이뻐지고 싶은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때 당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인스타가 아니라 페북? 싸이월드. 근데 중국 분들이 그때 싸이월드 했었어요? 네, 그 친구랑 연락이 닿아서 면세점에 와서 일해볼래? 라고 제안을 받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면세점은 와, 거기는 되게 고급지고 명품만 있는 곳 아니야? 저도 그렇게 약간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거길 들어갈 수 있을까?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막 이러면서 나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친구한테 정말 나 가서 면접 보고 떨어지면 상처받을 것 같아. 이랬더니 아니야, 지금은 중국 관광객들이 늘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중국어 하나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너는 똘똘하니까 될 거야 라고 되게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방이 됐어요. 면접이 메인저 면접 있고 본사 면접 있고 그리고 대표 면접이 그리고 면세 면접도 있을 때 4단계였어요. 다행히 다 통과했어요. 감사하게도 인정을 받아서 초스피드로 이제 승진을 하게 돼서 둘째까지 승진을 하게 돼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4년, 5년 동안 면세점에서 일을 하다가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결혼의 핑계로 20살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렸다. 나도 결혼 핑계로 잠깐 쉬자 하고 퇴사를 결정했어요. 네. 퇴사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달려서인지 갑자기 쉬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라고. 그래서 인바운드 여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회계 경리 업무를 되게 많이 봤었던 경력이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가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한 1년 넘게 도와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뻐지고 싶은 게 제 목표라고. 네. 결국에는 제가 다른 사람 구하세요. 제가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성형외과를 가게 됐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로 이제 네, 또 맞아요. 들어갔네요. 그때 또 성형외과도 또 열풍이다 보니까 중국 상담실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도 성형외과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코디네이터도 상담실장도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코디네이터 자격증이랑 상담실장 자격증이라고 따로 있어요. 물론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협회 자격증이었어요. 그것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성형외과에 들어갔죠. 너무너무 재밌게 한 2년 넘게 일을 했었어요. 이제 나도 직접 피부를 만져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이제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내 사업,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이 샵이었던 거예요. 뷰티샵. 나의 기술을 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좋은 비전을 봤어요. 이 시장에, 뷰티 시장에. 성형외과는 솔직히 저는 못하잖아요, 운영을. 그쵸, 제가 그쵸. 의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렇다고 제가 면세점처럼 그렇게 큰 화장품 뷰티 그거를 가질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제가 그동안 배워오고 해봤던 경력 모든 일을 다 접목해서 할 수 있던 게 이 일이라고 딱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어서 결단을 내렸죠. 아기가 돌 지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죠. 애를 얻고 위치를 보러 다니고 샵 자리를 보러 다니고. 진짜 대단하시다. 네.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기를 데리고 사업을 알아보고 진짜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처럼 외국인 분들 중에 나 한국에서 꼭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꼭 한마디를 하자면은 한국은 열심히 하면 살기 좋은 나라고 게으르면은 굶어 죽을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인정은 많지만 노력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행복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스칼프 두피케어 샵의 원장님과 함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컨디션 좀 좋고 생생한 날은 괜찮아요.